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예상을 해드렸듯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으로도 내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내일은 반등이 당연히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필요할 수밖에 없으면, 오늘은 최대한 매도세가 나올 만큼 나와주는 게 내일 상승에 대해서 편안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는 분명히 있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코로나 관련,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적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다른 쪽의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 두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최대한 잘 하고 잘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전략도 같이 세워야지 여러분들도 승승장구하고 수익적인 부분도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자, 우리가 장 시작하면은 뭘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원달러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요거를 두 가지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환율적인 부분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어제 지금 보면은 7월 11일 제가 마감 시황에서 VIP방에다가 써드린 게, 밀리면은 740에서 750 포인트까지는 필연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3% 정도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간을 우리가 잘 버텨서 넘어가면은 추세적으로도 우상향으로 돌리면서 나머지 7월도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환율적인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요게 안 좋다 보니까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오늘은 어찌됐던지 간에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정확하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50포인트를 찍고 살짝 정말로 버텨주는 흐름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솔직히 이거를 쉽게 회복하는 것 자체는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일부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씩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거 외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싸그리 전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기관이랑 외국인 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한 것도 아니고, 지수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깔짝깔짝 잘 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4x4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동제약 이런 것들 뭐 수익적인 부분은 깔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모멘텀이 있잖아요. 지금 4x4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분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재밌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코로나, 그 다음에 인플레, 유가라든지 식음료, 이거 외에는 지금 손댈 필요도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싸그리 다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든지 인플레 관련 외에는 딱히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금리도 뭐 인상 가능론이 또 나왔던 부분이 있고, 각종 지표 발표를 앞두고 악화에 대해서 뭐 우려감도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봉쇄 우려감도 있고, 그 다음에 완다 20조 회계 분식 회계설은 뭐 어제 제가 VIP방에 해드렸던 얘기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이런 이슈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다 예상이 가능한 수준의 이슈들이지 않나라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환율이 다시 1310원 이상, 지금 보면은 1313원이에요. 여기 1310원 이상
올라가면서 다시 부담이 조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 설명드린 대로 시장은 다시 눌러주면서 낮은 박스권을 형성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하락 추세로 돌면은 750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탁 열어 제치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코스닥도 753.34, 38 뭐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750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단키트 쪽이 오늘도 뭐 여전히 강해요. 이럴 줄 알고 제가 강조를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요거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뭐 장 시작 전에는 에너지 쪽이 주도를 한 부분, 뭐 GS라든지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등등 인플레 테마는 여름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가 테마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인플레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밀린 이유도 결국에는 인플레가 원인이라서 그동안에 오래 쉬어가던 인플레 쪽이 다 수상이에요. 그래서 음식료 쪽은 제가 차트로 봤을 때, 뭐 끼가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있지만 차트로 봤을 때 요런 것들, 요런 것들,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력으로 봤을 때 단기 박스를 만들고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또 단기 박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고려산업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깔고 가볼 필요는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오늘 아침에 시장을 딱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장이 개장한 지 20분 안에 탄력이 떨어지는 게 분명히 느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못 느껴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지금 주식을 굉장히 힘들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할 게 없고 간망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고려 신용정보 이런 거는 악재를 먹고 상승을 하는 종목이에요. 시장의 악재를 먹고 상승을 하는 종목이고, 뭐 채권 주심업체, 그 다음에 CI 평가 정보도 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한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 식음료 여기서 잘 골라서 먹는 매매가 유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코로나 테마는 아침에 올라주면은 다 차익을 하고 종가로 다시 갈만한 것들 한두 개 매매를 하고, 아침에 뜨면은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종가로 매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은 사실 뭐 20분 만에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오를 거는 다 올라버린 느낌이고 차익할 거는 하고, 사둘 만한 거 사두신 분들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좀 관망을 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관망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되는 거고, 공격적으로 사야 될 때는 공격적으로 사는 거고, 수비를 해야 될 때는 수비를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금 시장을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에 어찌됐던지 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든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랑 뭐 기대가 혼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드스트림 1 가동을 중단을 하면서 유럽 경제 우려에 유로화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도 있고, 뭐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강력한 긴축 정책 시행 우려로 엔화라든지 뭐 위안화, 그 다음에 원화 이런 것들도 대비했을 때 달러가 굉장히 초강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외국인 수급 변화에 따라서 등락하는 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장 시작하면은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딱 아침에 9시 땡치면은 종목들에 대해서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를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국내에서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제약바이오 이런 관련 섹터라든지 종목군의 강세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국에는 뭐 방어주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간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야 되는데 끼가 있고 가야 될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못 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해외에 보면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뭐 고점 대비했을 때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화이자 차트예요 여러분들. 화이자, 자 화이자 이렇게 고점 대비했을 때 반등을 하고 다시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화이자 말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차트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상승이 세게 올라왔잖아요. 이거랑 같이 우리나라 시장도 제약바이오에서 집 나갔던 수급들이 같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 좋았던 게, 우리나라 테슬라가 가면은 우리나라도 2차전지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화이자가 가고 모더나가 가면은 그 안에 있는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좀 말이 빠른가요? 말이 빠르면 좀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다다다다 막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글로도 다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워낙에 뭐 코로나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쪽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이쪽에서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연한 그림이에요. 항상 우리가 코로나 때도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제약바이오들이 막 정말로 미쳐서 날뛰고 막 미친 듯이 갈 때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눌림이 나왔잖아요. 모두가 다 위아더월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종목이 모두 다 기분 좋게 모든 섹터가 다 상승적인 부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시장의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보는 거랑 안 하고 보는 거랑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견디기가 더, 모르고 보면은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큰 틀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RSI 30 이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뭐 RSI가 딱 지금 포인트로 놓고 보면은 뭐 46.07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확실해요.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사든가, 아니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면은 차라리 다른 쪽을 보든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사놓고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 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저랑 조금만 제 영상을 조금만 빨리 보셨으면은 막 그렇게 힘들게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일단 앞으로의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많이 남아있다.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완전히 대체를 했고, 이로써 탈원전 기조 하에 확정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도 공식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에너지 믹스를, 전원별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지난해 27.4%에서 30년도까지 30%대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뭐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등등 해서 원전 4기를 25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지난해 24기였던 원전 기수도 30년에는 28기로 늘리면서, 앞으로의 계속해서 추가적인 원전 이슈는 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또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이제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이 쟁점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원전에 대해서 좀 투자를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이제 탈원전을 표방한 뭐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포르투갈, 덴마크 등등은 뭐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를 했었던 부분은 있는데, 요게 좀 판이 뒤집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의 뭐 시간적인 부분은 걸릴 수는 있지만, 성장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풍력 관련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풍력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권리락을 하고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뭐 무상증자를 하고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정확하게 때려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권리락 진행을 해서 엄청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적인 부분이 가파르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 거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그때 사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뭐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권리락 했고 어느 정도 하락적인 고점 대비했을 때 하락적인 부분이 파바바박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찍히는 거를 봐야 돼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뭐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권리락 이후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여기서 이만큼까지 빠졌던 부분, 그 다음에 뭐 다시 올리기는 했지만 또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확실하게 딱 저점을 잡는 거, 지지의 선을 잡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뭐 CS 베어링도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일단 8,0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지금 뭐 8,600원 여기서 지지점을 잘 만드는 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지점을 만들면은 그때 체크를 해서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뭐 위쪽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읽으신 분들이라서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지금 뭐 옷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올해 칼라, 유행하는 칼라적인 부분이 있는데 항상 트렌드를 못 읽으면은 좀 옛날에 유행을 했던 그런 옷을 또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좀 이렇게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쫓아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확실하게 좀 트렌드를 읽는 눈을 좀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